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주말 리그를 앞두고 빅6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는 컨텐츠 마지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재 상황과 7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5경기를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었습니다. 4무 1패로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치를 경기들도 일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맨유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잘 치러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맨유 상황으로서는 쉬운 경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맨유의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7라운드까지 맨유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좋았던 점이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나마 좋았던 건 저는 오나나의 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나나가 뛰어난 선방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맨유가 질 수 있었던 경기를 비기게 만들어주고 비길 수 있었던 경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기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마즈라위가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마즈라위도 뭐 완벽한 풀백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 측면에서 조금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맨유 수비진에서는 그나마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맨유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좌풀백이 시즌 내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달로가 그나마 좀 땜빵을 해주고는 있지만 루크쇼나 말라시아 같은 왼발 풀백이 필요합니다. 다른 팀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포지션에 모든 선수들이 줄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크쇼가 맨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고 또 서브 선수인 말라시아까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달로는 쉴 수 없고 거기에 마즈라위까지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은 수비 집중력 약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랜 A의 불명확성입니다. 테나흐가 지금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테나흐 축구의 플랜 A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공 축구를 할 건지 속공 축구를 할 건지 뭐 득점하는 장면에서는 선수비하고 후역습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또 테나흐는 뭔가 아래쪽부터 만들어서 주도하는 플레이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플랜 A의 불명확성이 해결되어야 맨유 선수들도 그 전술에 친숙도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합도 잘 맞을 것이고 그에 맞는 선수도 잘 보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전방 압박 체계의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토트넘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죠. 브루노나 지르크지가 압박을 갈 때 뒤에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맨투맨을 해주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전진 패스에서 나갈 때 제대로 된 저항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앞쪽에 많은 숫자를 투자한 맨유 선수들은 역습 상황에서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들이 테나흐가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맨유가 잘하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전방 압박 없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테나흐가 앞에서는 전방 압박으로 눌러놓고 뒤에서는 빌드업으로 빠져나오는 주도하는 축구를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맨유에겐 잘 안 맞으면서 지금은 도구로 다가오고 있죠. 그 다음은 감독 평가인데요. 이번 시즌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은 정말 많은 부상으로 인해서 맨유가 제대로 플레이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태여서 그나마 방패막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도 어느 정도 부상이 있긴 하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계속 건강하게 뛰고 있고 어느 정도 핵심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패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시즌보다 더 아쉬운 성과를 보여주는 거 보면 이제는 정말 실력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의 경기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맨유의 베스트 3는 누가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오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나나는 지난 시즌 부침이 있긴 했지만 이번 시즌은 단연코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맨유가 롱킥 상황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슈퍼 세이브들이 많으면서 맨유를 많이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마즈라위인데요. 더리우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어떻게 보면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비진인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좋았던 시절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더리우트도 시즌 초반에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으나 7라운드에 가까울수록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달로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고 수비진에서는 마즈라위가 그나마 기복 없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완전 공격적인 풀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윙어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선수, 또 수비 상황에서는 태클이라든지 역습 저지에서
꽤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마지막 선수는 맥과이어입니다. 사실 맥과이어는 완벽한 주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1순위 서브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항상 제 몫을 해주고요. 또 유로파리그 포르투전에서 극장 동점골을 넣는 등 맨유에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더리우트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맥과이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7라운드까지 중간 결산을 해봤는데요. 사실 맨유는 지금 순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퍼거슨 감독 이후에 가장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과연 테나흐가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